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움입니다. 5월이 시작됐어요. 5월 연휴 동안 다들 즐거운 기억으로 잘들 보내셨죠?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던 저도 연휴 때 힐링 갔던 영상을 남겨뒀는데요. 그거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가셔서 보시면서 힐링을 좀 하시고요. 오늘은 저희 고객분들께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 뭐 대출이나 그 다음에 또 청약, 뭐 양도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세대인데요. 그 세대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대 분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세대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요. 요즘은 날씨가 좀 더 더워져서 오늘도 보니까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이게 환절기가 지나는 이 시기에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노력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세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대란 무엇일까? 세대란 게 아무나 무조건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세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통 그 청약 가점에 얘기를 할 때 1세대 무주택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도 1세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에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2주택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도 당연히 1세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의료보험이나 그 다음에 요즘 관심이 많으신 재난지원금에도 1세대 한 가구당 얼마씩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로 해서 세대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세대란 소득세법 88조 6항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배우자 같은 경우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으면서 같이 살고 있다면 그건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요 얘기는 이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같이 포함을 하는 거고요. 또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1세대라고 하는데요. 보통 1세대라고 하면은 일단은 결혼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건데, 다만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 3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세대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 3항에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를 갖출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요. 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 얘기는 30세 이상이 되지 않아서 일찍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혼했을 경우에도 1세대의 요건을 갖추는 거고요. 세 번째로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에, 그러니까 한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거를 말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의 40%라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30세 미만이 되더라도
보통 우리가 지금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한 70만원 정도 되는 거를 한 40%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30세 이상이 안 됐고 나이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로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하되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거나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불가피한 이유인 경우에는 또 1세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하시면 되고, 왜 보통 그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는 그 자녀분들이 30세 미만인 경우에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해오시는데, 이 조건을 갖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대 분리가 안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세대 분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 세대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것에 또 착안을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리게 됐는데, 세대 분리라는 건 요새는 이제 정부 24시에 들어가서 그 주민등록 정정 신고라는 그 꼭지에 들어가시면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세대 분리를 직접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실 때 신청인, 그러니까 이제 세대 분리를 하시는 분이 직접 가셔서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단 이제 세대주 신분증,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갈 때 세대주 신분증이랑 도장을 지참하시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관계기관에 가시기 전에 문의를 먼저 해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대 분리가 될까? 세대 구성을 했다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직계는 한 집에서, 그러니까 30살이 넘었고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서 세대 분리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냐면 이제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를 안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 같은 곳에서도 만약에 세대 분리를 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시면 그 무상사용 계약서나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단독 세대 분리를 하시는 걸 한번 여쭤보시고요. 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는 별도의 세대 증거를 제출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민등록상에는 아빠나 부모님이나 이제 자녀분이 같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실질적으로는 자녀분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따로 살고 있다는 별도 세대의 증거를 제출하시면 돼요. 뭐 제출 증빙 서류는 뭐 전기 고지서라든가 아니면 카드 내역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기타 내용 서류들을 증빙을 하면 단독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왜냐면 세대 분리를 하는과 동시에 이제 청약을 통해서 가점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갖추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이런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세대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고객님들께서 문의하시는 부분들을 참조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